우리는 아직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단계에 살고 있습니다. 죽은 식물을 태워서 불을 피우는 수준이죠. 내일 당장 백두산이 폭발하거나 대형 소행성이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면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멸종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99.9999%는 그냥 우주로 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중 100만 분의 1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인류가 행성 전체의 에너지를 완벽히 통제하고 별 하나의 모든 힘을 수확하며 결국에는 다중 우주를 창조하고 시간 자체를 조종하는 존재로 진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인류가 현재의 무력한 0단계에서 신과 같은 7단계 문명으로 발전하는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왜 이런 분류가 필요했는지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1964년 러시아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셰프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문명의 발전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석기 시대에는 날카로운 돌멩이 몇 개를 가졌느냐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잖아요. 시대마다 기술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단순 비교가 불가능했던 겁니다. 카르다셰프는 고민 끝에 하나의 명쾌한 답을 찾아냈는데 바로 에너지였어요. 문명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게 발전 단계를 가르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는 처음에 2형, 2형, 3형만 정의했지만 이후 학자들이 4형부터 7형까지 확장했고 각 단계마다 인류의 능력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충격적이게도 우리는 아직 1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0.72단계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여전히 화석 연료라는 죽은 생물체를 태워서 에너지를 얻고 있고 태양이 지구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100만 분의 1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하고요. 하지만 과학자들은 낙관적입니다. 현재 기술 발전 속도로 보면 100년에서 200년 안에 1단계 문명에 진입할 수 있다고 예측하거든요. 1단계 문명에서는 무엇보다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데요. 지구 전체의 에너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술이 없으면 인류는 영원히 1단계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청정 에너지 기술이 핵심인데 현재도 이를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나 태양광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인버터 같은 기술이 대표적이죠. 인버터는 태양광 패널이 만드는 직류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기존 인버터들은 변환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발된 제로 전압 스위칭 기술은 효율을 극적으로 높여서 전기차의 주행 거리를 늘리고 재생에너지 저장량을 개선할 수 있게 해주죠. 전 세계 인버터 시장이 2029년까지 170억 럼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기술 혁신은 1단계 문명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이 됩니다. 1단계 문명에서 인류는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양자 컴퓨팅과 인공지능이 일상화되면서 의학 분야에서는 암을 완전히 정복하고 인공 장기 이식이 보편화되며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겁니다. 우주 여행도 완전히 달라지죠. 화성이나 달로 휴가를 가는 게 제주도 가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워지고 그곳에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영구 식민지가 건설될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연재해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점인데 슈퍼 태풍이 형성되려고 하면 미리 감지해서 약화시키거나 아예 소멸시킬 수 있고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소행성도 핵무기로 궤도를 바꾸거나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인류가 멸종할 걱정은 사라지는 거죠. 사회 구조도 완전히 바뀝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언어로 소통하고 인터넷은 지구상 모든 인간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며 국제 거래를 위한 단일 통화가 생겨나죠. 과학과 이성이 사회를 이끌면서 더욱 관용적이고 통합된 행성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화성과 달의 식민지를 보면서 태양계 전체를 탐험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인 2단계 문명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별 하나, 즉 태양이 방출하는 모든 에너지를 인류가 완벽히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단계에 도달하려면 수천 년이 걸릴 겁니다. 어떻게 태양의 모든 에너지를 수확할 수 있을까요? 다이슨 스피어나
다이슨 스웜이라는 거대 구조물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건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에너지를 모으는 수백만 개의 태양광 수집기로 이루어진 시스템입니다. 태양을 완전히 둘러싸거나 태양 궤도를 따라 무수히 많은 위성을 배치해서 햇빛을 포착하는 거죠. 이렇게 수집된 에너지는 무선으로 지구나 다른 행성으로 전송되고, 이 과정에서 특유의 적외선 신호가 우주로 방출됩니다. 만약 외계에 고등 문명이 있다면 이 신호를 감지해서 우리를 찾아올 수도 있겠죠. 이 단계 문명이 되면 인류는 진정한 다행성 종족이 되는데요. 태양에서 얻은 막대한 에너지로 화성을 테라포밍해서 지구처럼 만들고, 금성에 유독한 대기를 개조하며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타이탄에도 식민지를 건설하죠. 유전공학 기술이 극도로 발전해서 우리 몸을 다양한 행성 환경에 맞춰 변형시킬 수 있게 되고, 기상공학으로 극한 기후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목성에서는 수소를 채굴하고 소행성대에서는 희귀 광물을 캐내며 태양계 전체가 거대한 자원 기지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지구에서 발생하는 재앙으로 인류가 멸종할 위험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의 행성이 파괴되어도 다른 행성들에서 문명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문제는 우주적 규모의 재앙 앞에서 인류는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초신성 폭발 같은 사건은 태양계 전체를 위협할 수 있는데요. 초신성은 거대한 별이 생명을 다하면서 일어나는 엄청난 폭발입니다. 이 폭발에서 방출되는 감마선과 X선은 최대 160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층까지 손상시킬 수 있고,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의 모든 식민지를 한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죠. 또한 태양 자체가 수십억 년 후에는 적색거성으로 팽창해서 지구를 집어삼킬 겁니다. 이런 우주적 위협에서 살아남으려면 하나의 항성계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단계 문명으로 도약해야 하는 거예요. 3단계에서 인류는 은하계 전체의 에너지를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2천억 개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있고, 이들은 서로 최대 10만 광 떨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광속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는 물리 법칙 때문에 이 모든 별에 도달하려면 수십만 년에서 수백만 년이 걸린다는 점이죠. 하지만 3단계 문명은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램제트 핵융합 엔진이나 광자 추진 시스템 같은 혁신적 기술로 광속에 근접한 속도를 내게 되고, 무엇보다 폰 노이만 탐사선이라는 자가 복제 로봇을 만들어내죠. 이 탐사선들은 정말 천재적인 개념인데요. 하나의 탐사선이 먼 항성계에 도착하면 그곳의 자원을 이용해서 자기 복제품을 여러 개 만들고, 이 복제품들이 또 다른 항성계로 퍼져나가서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마치 한강에 돌을 던졌을 때 파문이 퍼지듯이 은하계 전체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는 거죠. 이 탐사선들은 각 별을 분석해서 에너지 수학에 적합한 별을 식별하고 그 주위에 다이슨 스웜을 건설합니다. 수백만 년이 지나면 은하계의 수천억 개 별들이 모두 인류의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3단계 문명의 인류는 더 이상 우리가 아는 인간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한계를 완전히 극복해서 사이보그나 디지털 의식으로 진화하죠. 인공지능과 인간 의식이 융합되어 초지능을 가진 존재가 되고, 유전공학으로 신체의 어떤 부분도 재생하거나 교체할 수 있게 됩니다. 뼈가 손상되면 유전자가 자동으로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하고, 장기가 망가지면 새로 배양해서 교체하죠. 사실상 불멸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수천 개의 행성에 퍼져 살면서 각 행성은 거주자의 취향에 맞춰 완벽하게 설계되고, 초신성 폭발 같은 우주적 재앙도 미리 예측해서 피할 수 있게 됩니다. 한 항성계가 파괴되어도 은하계 곳곳에 퍼진 다른 수백만 개의 식민지에서 인류는 계속 번영하죠. 이제 인류는 진정한 의미에서 불멸의 문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하수 하나로는 만족할 수 없겠죠? 우주에는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만 2조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마다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4단계 문명입니다. 4단계 문명에서는 우주 전체의 에너지를 제어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부터는 카르다셰프가 원래 정의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론적 추측이 많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상상해볼 가치는 충분하죠. 4단계에서 인류는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를 완벽하게 지도화했고, 모든 은하와 성단의 위치와 특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하가 별 형성이 활발한지, 어떤 은하가 블랙홀을 품고 있는지, 어떤 행성이 생명체 거주에 적합한지 모두 알고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다른 문명들과 조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문명은 아직 0단계나 1단계에 머물러 있을 테고, 어떤 문명은 2단계나 3단계까지 발전했을 수도 있으며, 또 어떤 문명은 내부 전쟁이나 환경 재앙으로 멸망 직전일 수도 있죠. 여기서 흥미로운 윤리적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문명이라면 원시적인 문명들을 도와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관찰만 해야 할까요? 4단계 인류는 일종의 개입 원칙을 개발하게 될 텐데, 덜 발전한 문명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방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이들을 관찰하면서 지구의 역사와 비교라는 것은 엄청나게 흥미로운 경험이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심각한 고민도 생기게 됩니다. 우주 자체가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 말이죠. 현재 과학자들은 우주가 열죽음으로 끝날 것으로 예측하는데요.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별들이 모두 꺼지고 블랙홀마저 증발하면 우주는 완전한 암흑과 절대 영도의 상태가 됩니다. 4단계 문명이라 해도 우주 자체의 종말은 막을 수 없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5단계 문명에 도달하면 단일 우주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다중우주 이론이 실제로 증명되고, 우리 우주 외에도 무수히 많은 평행 우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우주들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마도 웜홀을 인공적으로 생성하거나 양자 얽힘을 거시적 규모로 확장하거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리학 법칙을 이용할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하나의 우주가 멸망해도 인류는 다른 우주로 이주할 수 있다는 점이죠. 각 우주마다 물리 법칙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어떤 우주는 중력이 더 강하고, 어떤 우주는 빛의 속도가 다르며, 어떤 우주는 우리가 아는 물질과 완전히 다른 형태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5단계 문명은 이런 다양한 우주들의 에너지를 모두 활용하면서 사실상 무한한 자원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멈추지 않죠. 이 순간부터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 6단계 문명으로 진화하면 이제 존재하는 모든 우주를 이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옴니버스, 모든 가능한 우주들의 집합을 완벽히 파악하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시간 자체도 하나의 차원으로 인식되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볼 수 있게 됩니다. 타임 패러독스 같은 문제도 해결 방법을 알고 있고, 원한다면 과거로 돌아가서 역사를 바꿀 수도 있죠. 6단계의 인류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로봇들이 모든 기본적인 일을 처리하고, 식량 생산부터 거주지 건설까지 자동화되어 있으며, 인간은 원하는 만큼 오래 살 수 있죠. 더 이상 생존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 인류가 직면한 유일한 질문은 철학적인 것이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 권력일까? 창조성일까? 쾌락일까? 아니면 지식 추구일까? 옴니버스를 관리하는 어떤 형태의 정부나 조직이 존재할 텐데, 인간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리더들이 모두의 이익을 위한 지침을 수립하겠죠. 이 단계에서 인간은 원하는 어떤 형태로든 변신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에너지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물리적 신체를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다양한 형태를 실험해 볼 수도 있어요. 흥미로운 건 6단계 문명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실험을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우주가 소멸할 때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 새로운 우주들은 다양한 물리 법칙으로 설계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생명과 문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문명은 이런 우주 창조 행위를 규제하기 시작하는데, 무분별한 우주 생성이 예기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침내 7단계 문명에 도달하면 모든 제한이 사라집니다. 이제 인류는 원하는 대로 우주를 창조하고 수정하고 파괴할 수 있는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되죠. 시공간 자체가 하나의 도구가 되어서 과거와 미래, 현재가 모두 동시에 존재하는 영역을 자유롭게 항해합니다. 인류는 크게 세 그룹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쾌락주의자들로 최적화된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즐거움과 경험을 추구하는 이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취자들로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우주를 창조하면서 창조의 한계를 시험하는 이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진화한 형태인데, 순수한 에너지와 의식으로 존재하면서 모든 감정과 욕망을 초월한 상태에 도달한 존재들입니다. 이 세 번째 그룹은 행복이나 고통, 기쁨이나 슬픔 같은 이분법적 감정을 넘어선 곳에 있습니다. 개별적인 자아도 사라지고 모든 의식과 하나가 되어서 전체 옴니버스와 완전히 융합된 상태죠. 이쯤 되면
개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당신은 곧 우주이고 우주는 곧 당신이니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경지지만 이것이 인류가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에 걸쳐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 형태일 겁니다.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경이롭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죽은 식물을 태우며 살아가는 0.72단계에서 시작해서 행성을 통제하고 별을 수확하고 은하를 지배하고 우주를 넘나들며 결국에는 시공간 자체를 창조하는 존재로 진화하는 과정 말입니다. 물론 모든 게 실제로 일어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핵전쟁이나 기후재앙, 인공지능의 폭주 같은 위기로 멸종할 수도 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런 초기 위기들을 극복하고 계속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우리 후손들이 정말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돌아보면서 물을 겁니다. 21세기 초반의 인류가 스마트폰이나 가상현실 헤드셋을 신기해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이죠. 정말 놀라운 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